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험범위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다들 이제 들어가는 걸 텐데, 여기가 뭐라 해야 되냐, 개념만 보면은 일단은 막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거든?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가 문제가 생각보다 이제 쉽게 나오지 않는 학교들이 좀 있어. 그 이유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범위 이제 이번 시험범위에 산화환원이 안 들어간 학교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개념만 보면은 그냥 지역적인 암기다 좀 느껴질 수 있어. 우리가 초반에 배울 때 산화환원 반응은 일단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죠, 그쵸? 산소의 이동으로 이야기를 할 건지, 혹은 전자의 이동으로 이야기할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처음엔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 우리가 산소를 얻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산화. 산소를 잃었다. 그러면은 환원. 이런 식으로. 그치? 얻었으면은 산화. 잃었으면은 환원. 처음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지. 근데 이런 걸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아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정의를 확장해서 이제 전자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자는 오히려 뭐 잃는 것이 산화, 얻는 것이 환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다가 배운 다음에 그 뒤에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예시밖에 없어요. 개념은 이 두 줄이 끝이야. 뭐 하나 더 있죠. 뭐 산화환원반응의 동시성, 그치? 그렇게 딱 세 줄 배운 다음에 그냥 한 사례만 한 10몇 개 나오죠. 그치? 뭐 구리판을 뭐 가열했다가 어쨌다가 철을 재련하고 산화, 그쵸? 세포호흡이라든지 광합성이라든지 화성연료의 연소. 그러니까 완전 기본적인 이 내용 하나 갖다가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데만 사실 머물러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산화환원 파트는 지금 통합과학에도 있지만 이게 화학 1에도 있고 화학 2에도 있거든. 근데 화학 2에는 산화환원이 핵심은 아니라서 화학 1 파트에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은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딱 바뀌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산화환원 반응 이 내용이 원래 화학 1에 있었고, 원래 통합과학 같은 거 없었어. 화원에 있던 산화환원 반응이 수능 킬러 문제였어. 맨날 화원 수능에 20번, 19번, 18번 이런 식으로 애들 막 옥죄어 오던 약간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이게 화원에서 약화됐습니다. 좀 포인트가 좀 넘어가면서 이제 이 금속과 관련된 복잡한 반응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거를 갖다가 화원 수능에서 안 내기 시작했어. 대신에 이제 통합과학이 그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어차피 여기 파트는 화학 선생님 가르쳤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작년까지 수업받던 산화환원 금속 반응 파트가 사라졌네? 통합과학이 있잖아? 통합과학이 그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통합과학이 어려워졌다가 요즘은 화원 수능에 다시 이렇게 부활을 했어요. 화원 수능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점점 어렵게 나오고, 얼마 전에 봤던 고3들이 봤던 국평에서도 이 산화환원 반응이 이제 15번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너희가 아마 내년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공부 잘해놓으면 내년에 공부할 때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뭐 좋겠지만, 그건 개념 정리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금속 반응이라는 걸 얘기해볼게요. 금속 반응은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내가 붙인 이름인데, 정확한 이름은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반응이에요. 너무 길잖아요. 금속 반응이라고 할게요. 이 금속 반응인데 이게 바로 되게 어렵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어렵게 꼬은 문제는 너희가 어떤 시중 문제집을 사도 다 들어있어요. 완자를 사든, 완자 기출필기 사든간에 이 금속 반응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는 들어가 있고, 이제 학교에 따라서 요걸 이제 더 디벨롭해서 어렵게 낼 건지, 혹은 요 정도 문제집 수준이랑 비슷하게 갈 건지 좀 갈릴 수가 있어. 우리가 이 금속 반응에 관련돼서 내가 난이도를 내가 레벨 1, 2, 3 정도로 쪼갤 수가 있거든. 레벨 1, 레벨 2, 레벨 3인데, 물론 너희도 이제 각 학교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따가 하나씩 설명해 줄게. 레벨 1은 안 나오는 학교가 없다고 보면 돼요. 레벨 1 정도의 난이도는 모두 나옵니다. 뭐 금속판을 넣었을 때 뭐 수행액 이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수행액 색깔은 어떻게 변하냐, 뭐 이런 거, 질량은 증가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레벨 2는 이제 모식도를 이용해서 전하량이나 반응성이나 이런 거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레벨 3는 그걸 아주 복잡하게 변형한 수능 화원에 나왔던 옛날의 과거 킬러 문제들, 이렇게 좀 세 가지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벨 1, 2, 3 갖다가 다 볼 거긴 한데, 학교에 따라서 레벨 1은 전국에서 안 내는 학교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벨 2는
서울 수도권이면은 웬만하면 레벨 2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레벨 3는 이거 학교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 학교의 이제 기출문제 이런 걸 확인해가면서 난 이거까지 할 필요 없구나 라고 느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레벨 1, 2, 3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모두 갖다가 정리를 할 거고, 특히 1은 쉬우니까 2, 3에 해당하는 좀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또 1회 만에 만나는 특강이니까 깔끔하게 저한테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갑자기 와서 과학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 내 이름은 주윤겸이라고 하고, 조각학원에서 일단 통합과학만 위주로 가르치고 있어. 전공은 이제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산하원원 특강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맨날 나 전에 있던 학원에서는 나한테 원장 선생님이 화학 전공이어가지고 추석 특강 이런 거 화학 특강을 다 본인이 가져가 버리셨어. 근데 이제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맨날 나한테 물리 특강 던져주고 짬 맞았었거든 맨날. 이게 좀 행복합니다. 자, 어쨌든 연대 화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올해 진행됐던 이제 대성마이맥이랑 강단대성에서 진행했던 스타강사 코리아 4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과학에서 전체 1등 해가지고 이제 입상해가지고 스카우트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대치동에 와서 또 수업도 해보고, 그렇죠? 수업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그런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강남대성에서 만드는 강대 모의고사 K 뭐 이런 게 있어. 거기서 화학원에서 이제 출제 비용 같은 것도 있어. 여러 가지 했었으니까. 화학은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자기 어필 한번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부터 봅시다. 중철 해주실 줄 알았는데 중철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파랑파랑 있는 걸로 받았죠, 그쵸? 똑같으니까, 그쵸? 괜찮지? 오늘의 목표는 개념 수업보다는 이제 문제풀이와 팁에 좀 더 맞춰져 있어. 혹시 나는 산하원원 개념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다 있어? 조금 덜 돼 있어. 오케이, 간단하게 같이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좋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산화와 환원 한 번씩 다시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화, 환원. 산화는 우리가 처음에 정의할 때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 환원은 산소를 다시 원래대로 세상으로 돌려주는 거.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산소를 다시 분리시켜서 돌려주는 원래 그런 걸 의미했어.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구리란 게 있으면 이 구리가 산소랑 붙는 과정, 이게 산화 과정이었어. 이렇게만 딱 주면 안 되고 개수를 맞추는 게 이번 시험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죠, 그쵸? 개수 맞추고 꼭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구리가 있었는데 얘가 산화 구리가 됐구나 이러면은 구리는 산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자, 다음은 환원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환원은 이렇게 CuO라는 놈이 있었는데 얘가 일산화탄소를 갖다가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얘가 일산화탄소가 얘 산소를 쏠랑 뺏어가. 그래서 Cu랑 산소를 빼다 먹은 CO2가 됩니다. 지금 개수가 맞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원래 산화구리2였는데 얘가 산소랑 떨어져 나갔지. 산소를 얘가 쏠랑 가져갔잖아, 그치? 그래서 산소랑 떨어졌으니까 너는 우리가 환원되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게 산화환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거는 그냥 내신 시험 볼 때 팁인데 중요한 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다 틀려. 이번 여기서 이거 딱 반영해서 주고 구리는 환원되었다. 틀려. 산화구리2가 환원돼서 구리가 된 거지. 구리가 환원된 게 아니에요. 이거 멘트 차이가 있어. 구리는 우리가 Cu라고 하는 물질이고 산화구리는 우리가 CuO라고 하는 물질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구리가 환원되었다 이러면 의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험 시간에 조용히 손 한번 들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간에, 혹은 시험 기간 전에, 아직은 시험 기간 좀 남았잖아, 그쵸? 1, 2주 남았죠? 3, 4주 남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학교 선택 가가지고 선생님 여기서 구리가 환원되었다 하면은 틀린 말인가요? 한번 선생님한테 해보세요. 녹음기 일으키는, 그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걱정되니까. 산화구리도 구리야. 갑자기 선생님 잃어버리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치?
학교 선생님마다 관점이 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학교에서 물어보기. 그래서 하나란 게 있고 환원이란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관점은 우리가 산소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자로 정의 내리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반응이라는 게 헷갈려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린다, 전자를 얻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그네슘이라는 원자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라는 원자가 있었는데 얘는 어때? 얘 원자 번호 12번 전자 28 이게 이거 기억하실까요? 갑자기 2개, 8개, 2개, 그쵸?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이온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온이 되고 싶으면 얘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2개를 갖다가 버려버리고 2 플러스가 됩니다. 그쵸? 그 과정에서 전자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얘는 원래 마그네슘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왔구나, 전자를 잃은 상황이구나, 마그네슘은 산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쵸? 전자를 얻는 과정은 환원이지. 예를 들면 음이온 같은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염소가 전자 하나를 먹어서 염화이온이 됐다,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이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낼름 받아 먹고 염화이온으로 환원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이 기본적인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였어.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근데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 별거 아니지만 팁을 주자면은, 나중에 너희 내년에 이제 화원 보다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전자를 잃는 거잖아, 그치? 전자는 우리가 마이너스잖아, 그쵸? 마이너스를 잃어버렸어. 나한테서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했어.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화를 좀 더 쉽게 생각해서 전자를 잃는 거 맞는데 마이너스를 잃었으니 뭔가 업되는 이미지, 전하량이 뭔가 업되는 이미지로 생겨갑니다. 마그네슘은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2 플러스가 됐어. 업되는 이미지. 그쵸? 이것도 보시면요, 염소는 반대겠죠. 마이너스를 얻었으니까 전하량이 다운되는 이미지겠죠. 얘는 전하량이 없었는데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 됐어요. 다운되는 이미지. 그럼 환원이다. 업되면 산화, 다운되면 환원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것도 생각보다 판단할 때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걸 줄 수도 있어. 이거를 왼쪽 오른쪽 바꾸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해. 그쵸? 얘도 마이너스에서 0 됐으니 업 됐네, 산화. 이런 식으로. 얘도 좌우가 갑자기 뒤집어가지고 마그네슘 이온이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전자 2개를 갖다가 먹고 그냥 생 마그네슘이 됐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얘도 어때? 2 플러스에서 제로로 다운됐으니까 마그네슘 이온은 환원되었다. 이런 식으로 업다운을 기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전자를 먹었다, 잃었다 안 헷갈리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오늘 볼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볼 개념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을 갖다가 썼지만 우리는 금속에 관련돼서 조금 더 집중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런 과정이라든지 요런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갖다가 맞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과정이 2과정에 초점을 맞춰볼게. 이렇게 다시 한번 산화관원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산화는 우리가 전자를 잃는 반응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는 이런 스타일은 우리가 산화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 과정,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이 있었는데 얘가 오히려 전자를 먹는 그런 과정은 환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 됐으니 산화, 다운 됐으니 환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네, 우리가 오늘 볼 건 이렇게 금속이야. 금속과 금속 양이온, 금속과 금속 양이온, 이 과정을 많이 볼 겁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나트륨을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그냥 고체 상태로 줄 수가 있어. 발열과 S 치면은 솔리드, 고체란 뜻입니다. 고체 금속 상태로 있는 상태야. 근데 얘를 갖다가 수용액에다가 퐁당 갖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나트륨 양이온으로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체 금속 상태로 있었는데 얘가 우리가 양이온이 됐다,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얘가 산화에 관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럼 반대로 원래 양이온으로 잘 있던 놈을 갖다가 다시 고체로 갖다가 꺼내오는 반응, 그쵸?
원래 양이온으로 잘 있던 놈을 갖다가 고체 금속으로 다시 꺼내오는 반응은 우리가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 여기서 용어를 갖다가 역시 등으로 가리진 않는다. 조금만 해볼게. 자, 고체 금속이 수용액에 녹아서 양이온이 됐다. 이걸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그냥 고체 금속이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반응했다 이야기를 하고, 원래 양이온을 있던 놈이 되려 고체로 나왔다는 걸 우리는 석출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반응하였다, 석출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나트륨이 석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혹은 나트륨이 반응해서 양이온이 된 거, 그렇죠? 석출돼서 나트륨이 석출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우린 요 과정에서 전자가 몇 개 왔다 갔다 하는지도 어렵지 않지만 체크를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 가져올게. 알루미늄은 우리가 몇 가 양이온이 되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3가. 기억하면 좋아요, 그쵸? 알루미늄은 3가 양이 된다. 그러면은 전자를 3개 버려야 되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 이런 거 잘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쵸? 아연은 원래 몇 가 양이온이죠? 2가 양이온입니다, 그쵸? 2가 양이온인데 거기에는 전자를 2개 먹고 환원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을 써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핵심은 뭐야? 우리가 일단 이온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쵸? 이온 같은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온도 짧게만 잠깐만 정리해줄게.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이온을 잠깐 정리해주면은, 양이온 몇 개만 정리해보자. 양이온.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그냥 주기율표에서 볼 수 없이 그냥 생판 깡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자,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양이온들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1쪽에 해당하는 놈은 1가 양이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수소 이온,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런 식으로. 또 주기율표 안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2족 같은 경우는 2가 양이온이 되죠. 그쵸? 뭐 마그네슘 이온이라든지 뭐 칼슘 이온이라든지, 여기 아래는 뭐 바륨 이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게 3가 양이온이 되냐? 13족에 해당하는 알루미늄 이런 건 3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가 우리가 주기율표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놈들입니다. 자, 주기율표 안에서 볼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금속이 요게 다 아니잖아. 얘는 실제 금속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주기율표 안 외우고 있는 그 맨날 삭제되는 그 가운데 파트 3족에서 12족, 사실 거기에 비싼 거 다 들어있잖아요. 맥금, 금, 은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그쵸? 거기 있는 것들도 사실 외워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거기는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좋은 팁, 은 빼고 다 이가다 를 기억하면 좋아요. 그치? 은만 1가인 걸 알아두시고 나머지 웬만하면 다 이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연도 이가, 카드뮴도 이가, 납도 이가, 구리도 이가, 철도 이가.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참 좋아요. 여기서 하나 예외적인 포인트는, 구리는 이가 맞는데 구리 사실 1가도 있기는 해요. 학교에서 배워서 알아두셔야 되고, 철 이가 맞는데 철은 사실 3가도 하나 있기는 해요. 그렇죠? 어쨌든 은만 1가고 나머지는 다 2가인데 구리는 1, 2, 철은 2, 3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 같은 거는 꼭 까먹지 않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죠? 오늘 금속 이온들 많이 나오니까 한번 정리한 거예요. 음이온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 가볼게. 자, 우리가 지금 본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있잖아, 그치?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 이 둘은 처음에는 완전 그냥 뭐 제각각으로 생각했어. 산화 반응도 이런 것도 있고 환원 반응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뭐 산화, 환원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런 대시 사라졌어요. 그냥 산화, 환원 반응이 하나의 용어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세트입니다. 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 우린 이것을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둘 한 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연 보겠습니다. 아연이 전자 2개를 갖다가 내다 버리고 아연 이온이 됐다. 이거 무슨 반응이죠? 업됐으니 산화 반응이죠. 그쵸? 산화 반응이고, 환원 반응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구리
Cl2 플러스 이온이 있어요. 얘가 전자 두 개를 먹고 그냥 생 구리가 됐어. 오케이? 이건 환원 반응이죠, 그쵸? 자, 이 두 개의 반응식을 한번 더 해볼게. 두 개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좌변에는 아연과 구리2 이온이 있었던 거고, 그게 반응 후에는 아연 이온과 구리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게 하나의 통으로 된 반응식이야. 이걸 굳이 분리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보시면은, 자, 아연은 전자 두 개를 갖다가 버려서 아연 이온이 됐어, 그쵸? 산화됐잖아, 그치? 얘 산화되면서 전자 두 개 낼름 뱉었어요. 그 뱉은 전자 어떻게 돼? 그냥 자연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뱉은 전자를 구리가 낼름 받아먹고 환원되는 겁니다. 산화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둘이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는 게 키워드고요. 여기서 학교에서 배웠다가 알아주셔야 될 포인트가 바로 산화제랑 환원제라는 용어예요. 웬만한 학교가 이거 가르치긴 하거든. 근데 안 배운 학교도 있을 수 있어서, 자, 그리고 산화제 그리고 환원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웠으면 기억하시고 안 배웠으면 진짜 개구리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쓸데없이 헷갈리거든. 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이거 하면서 이거 어떤 강사나 어떤 선생님들 다 똑같은 말합니다. 소화제 생각하라고 다들 얘기 많이 할 거야. 소화제는 소화를 시키는 거죠. 소화를 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산화제라는 것은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산화시키려고 넣는 물질. 지금 우리 어때? 이 구리2 이온 어때요? 구리2 이온을 넣음으로써 산화 반응을 유도했죠. 그래서 얘가 산화제야. 그치? 동시성을 생각해봐요. 얘를 넣음으로써 산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지 스스로는 환원됐다는 뜻이죠. 지가 환원돼야 남을 산화시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산화제는 그냥 우리가 환원되면 산화제라고 기억합시다. 그게 정의대로 따라가면 헷갈려요. 그냥 환원되면 산화제. 환원됐네? 산화제. 그럼 얘는 똑같겠죠. 정반대로 아연은 어때? 산화되면 환원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산화되면 환원제. 이런 식으로. 너 산화됐네? 그럼 너 환원제. 너를 넣음으로써 환원을 유도했으니까. 얘는 헷갈려요. 그쵸? 그냥 산화됐어? 환원제.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환원제. 용어 자체는 사실 화원 용어인데 통합과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고 원자 이런 건 다 있어가지고 쉬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 웃기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그쵸? 오케이. 자, 이거 프린트 한번 빠르게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A번. 자,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산화환원 설명할 거고요. 산화는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요거는 개념이니까 알고 있을 거고, 고체 금속이 반응해서 양이온이 된다. 이 느낌에 좀 더 기억을 해주자. 양이온이 되는 반응. 이런 느낌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오늘은 양이온이 된다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문제풀 것들은 금속만 볼 거라서. 자, 환원은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야. 전자를 낼름 받아 먹는 겁니다. 그치?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여기도 핵심은 고체 금속으로 석출된다 라는 말이 떠 있으면 이건 환원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반응은 고체 금속으로 석출되는 반응. 이게 오늘의 좀 볼 키워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 있거든요. 자,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어야 돼. 그러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잃어줘야 얘가 먹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이고, 대표적인 예시인 이제 아연과 구리2 이온 반응 해 넣어놨습니다. 동그라미 3번의 산화제와 환원제도 내가 방금 설명했었고, 학교에서 배운 경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화되면 환원제, 환원되면 산화제. 이렇게 그냥 반대로 기억해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래도 예시에다 내 써놓은 거 있지. 아연은 산화되니까 환원제, 구리2 이온은 환원되니까 산화제. 이런 용어로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금속의 반응성 좀 보겠습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인데 카메라가 어디까지 나오죠? 잘 나오나?
금속의 반응성 이런 내용이고요. 아마 학교에서 금속의 반응성이 교과서에 막 제대로 실려있진 않거든? 근데 여기 안 써있는 문제집이 없고 학교에 사실 요거를 안 하게 되면 상하원형에 사실 낼 게 없어요. 요거를 단강대로 낼 수밖에 없어. 애초에 교과서에 금속의 반응성이란 말 자체는 없어도 그 예시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사실은. 돌아가겠습니다. 금속의 반응성.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토픽의 하이라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의 반응성. 자, 보겠습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용어로도 많이 배우거든.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이런 말을 좀 더 익숙하게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금속의 산화 경향.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서열을 갖다가 외워줘야 돼. 서열을. 앞에서 차례대로 순서가 있거든. 이거 본 적 있나요? 칼카나무, 아라철리, 주납수구, 수은백금. 그쵸?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나. 그냥 끄는 거예요. 수는 수소입니다. 구, 수은, 은, 백금, 금까지. 이런 식으로.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16개 놈들이거든? 뭐 금속은 수소 빼고 15개긴 한데 어쨌든 총 16개 놈들의 이 서열을 일단은 우리가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외우고 있나요? 얘들이 이름 한 번씩 해볼까? 이게 뭐죠? 칼륨, 얘는 칼슘, 얘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좋아요. 주석, 납. 얘는 그냥 수소예요. 얘는 구리. 얘는 수은, 그냥 은. 백금, 그냥 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칼카나무, 아라철리, 주납수구, 수은, 백금.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그냥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순서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칼카나무, 아라철리, 주납수구, 수은, 백금인데 사실 이거 외우게 시켜놓고 나 뭐 니켈 주석 낸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외우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무슨 약간 전국민 교양상식 이런 느낌이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께도 집에 가서 혹시 여쭤보세요. 엄마 혹시 그 원소기호 알아? 높은 확률로 그 외웠는데 그 수엘리베 분탄질산 이렇게 맞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칼카나무, 아라철리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워낙 옛날에 막 지역적으로 외우기 시킨 거라서. 그 외에도 뭐 오시알베카나크마 지각의 8대 연소거든요. 이걸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릴 적에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칼카나무, 아라철리, 주납수구, 수은, 백금. 그래서 얘는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서열이 세고 서열이 낮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번 할게요. 자, 이 16개의 순서가 바로 뭔 순서길래 의미 없는 걸 외우냐? 자, 우리는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야기가 다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반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반응성이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작다라는 거거든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물질과 막 반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금속이 반응하면 무슨 반응하겠어? 이온 결합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반응성이 크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즉 얘는 이온 결합을 하려는 거 아니야. 금속이라는 것은. 즉 그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너는 양이온이 되고 싶어 라는 뜻입니다. 양이온이 되고 싶어 라는 뜻이고 양이온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전화량이 업되고 싶어, 즉 산화되고 싶어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십니다. 양이온이 되고 싶어, 산화되고 싶어 라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더 열망이 크냐 이거예요. 마그네슘이랑 구리 갖다 두고 야, 둘 중에 누가 더 양이온으로 있고 싶어? 나 이럴 거야. 내가 양이온 되고 싶어. 내가 산화 되고 싶어. 내가 2 플러스 되고 싶어 이거야. 너보단 내가 더 2 플러스 되고 싶어.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응성이 좀 작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거. 반응성이 작다는 무슨 뜻일까요? 반대말이겠죠, 그쵸? 그럼 아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음이온 되고 싶어, 환원 되고 싶어 이러면 그냥 탁 틀리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안 돼. 왜? 양이온 되고 싶어 만드는 음이온 되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금속이 음이온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없어요. 그쵸? 은이 갑자기 난 오늘은 전자를 먹을래 이런 적 없잖아, 그치? 전자를 오늘은 3개 먹을래 이런 거 없단 말이야. AG3- 이런 거 없어요, 그쵸? 은 같은 이런 것들은 무조건 금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이온 돼. 금속은 무조건 양이온 됩니다, 그쵸? 얘는 양이온 되고 싶어야 만든 말은 양이온 그다지 되고 싶지 않아요. 양이온 될 생각이 거의 없어 이런 느낌? 그쵸? 나는 양이온 되기 싫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을 기억해야 될 거. 산화되고 싶어야 반대니까. 오른쪽 할수록 환원되고 싶구나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환원되고 싶어 아니고 산화될 생각 지금은 없어 이런 느낌, 그쵸? 산화되기 싫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이온 되기 싫다, 산화되기 싫다는 무슨 뜻이냐? 그냥 나는 지금 이대로 있을래요. 지금 이대로 있을래. 즉 금속, 지금 고체 금속 상태로 있을래 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고체 금속 이 상태가 나는 마음에 들어. 별로 이온으로 막 바뀌고 싶지 않아. 난 이 상태로 있을래. 여긴 반대로 나는 고체 금속 상태로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빨리 전자 싸고 이온이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죠? 사실 요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걸로 그냥 이 개념만 배워도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가 한 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진짜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때울 때 뭘로 때우죠? 금으로 때우는 금리, 그치? 금리로 때우는 이유가 금이 반응성이 제일 작아서요. 그치? 다른 것과 반응을 하자. 얘는 반응을 하고 싶지 않아.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금리 말고 다른 걸로 때워봐. 구리로 때워봐. 그쵸? 그럼 은수저 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치? 갑자기 은과 구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수저랑 내 이랑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싸더라도 금리를 쓰는 이유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이 치아가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걸 막아줘. 그래서 우리가 금리로 때우는 거야. 칼슘으로 때우면 난리 나겠죠. 그쵸? 뭔지 알겠지? 물 넣으면 터져. 그쵸? 1학기 때 배웠잖아.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격렬하게 반응한다 했었죠. 그런 느낌입니다. 뭔지 알겠죠? 입에서 불 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2번째. 또 뭘 설명할 수 있냐? 좀 억지인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철이 있고요, 구리가 있고 주석이 있어요. 반응성이 지금 어때? 철이 크고 그 다음이 주석이고 그 다음이 구리지. 이걸 뭘 설명할 수 있냐? 우리가 구리랑 주석을 섞은 걸 청동이라고 해요. 청동기 시대 다음이 철기 시대인 이유도 이걸로 설명해요. 역사적으로도.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경우 꽤 있어. 우리가 구리랑 주석이랑 섞으면 청동이거든? 우리가 청동은 어때? 얘들은 반응성이 작죠? 그래서 자연에서 순수한 구리, 순수한 주석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섞어다가 청동기 만들기 쉬워요. 근데 철은 어때? 철은 반응성이 얘들보다 크기 때문에 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산소랑 결합해 있어. 그래서 철제 농기구 이런 거 만들기 힘들었던 겁니다. 왜? 산소를 제거해야 우리가 순수한 철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반응성이 얘들이 낮아서 청동기가 먼저 발전했고,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어. 산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기가 늦게 발달했어. 역사적인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 그냥 막 돌 깨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리 녹이고 막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교과서에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 청동기 늦은 까닭 이런 거 있는 교과서도 꽤 있어. 여튼 이런 금속의 반응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설 쭈르륵 봤을 때 왼쪽으로 갈수록 양이온으로 있고 싶구나,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냥 고체 금속으로 있고 싶구나 라고 하는 서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서열론으로 기억하시면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 대표적인 몇 가지 현상을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걸 이용하면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점점. 우리 2개의 금속을 가져와서 산화환원 반응을 갖다 시켜봅시다.
개의 금속을 하나하나 갖다 하시면 정확히 말하면 뭐 금속과 금속 양이온이지만 그냥 두 금속이라고 할게요. 반응성이 큰 놈과 작은 놈이 무조건 만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부터 봤던 뭐 아연과 구리 이런 놈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 반응성을 갖다가 봤을 때 어때? 아연이 구리보다 크죠. 그래서 반응성이 아연이 구리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나는 이온되고 싶어. 나는 이온되고 싶지 않은, 나는 그냥 고체 금속으로 있고 싶어. 이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거가 있고요. 비커는 어떤 비커냐? 구리2 이온이 들어있는 비커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내신 팁 많이 나오는 거, 구리2 이온은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 파란색. 그쵸? 얘는 푸른색의 그런 걸 띱니다. 이번 시험에서 색깔 관련되면 다 구리 때문이거든요. 구리 이온은 푸른색입니다. 자, 그거랑 별개로 그냥 생 구리 있지. 그냥 생 구리 무슨 색이야? 우리 생 구리 알잖아요. 그쵸? 그 동색, 동메달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걸 굳이 붉은색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치? 붉은색이라고 하니 붉은색이라고 하죠. 그쵸? 붉은 느낌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붉은색이라고 하고, 그래서 참고지만 그냥 생 구리는 붉은색이라고 한다는 거. 또 이번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산화구리는 무슨 색인지 알고 있나요? 얘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 색깔로 하면 다 구리 때문입니다. 그쵸? 오늘 막 이 붉은색의 구리랑 이거의 검은색 오늘 할 내용은 아니야. 오늘은 구리 이온이 푸른색인 것만 알면 오늘 공부하는 문제였고요. 이거는 그 외에 교과서 보시면 이거 관련된 실험이 한 2-3개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문제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는 해주시고, CO2 플러스는 푸른색을 띠는 이온이다. 그쵸? 어쨌든 지금 색깔의 핵심이 아니고, 어쨌든 구리2 이온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이 아연판 덩어리를 갖다가 퐁덩하고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연 입장에서 꼬아요. 기분이 안 좋아. 왜? 지금 구리 시제끼가, 그쵸? 내가 더 양이온 되고 싶은, 내가 더 서열 높은데 감히 지금 지가 이온으로 있는 겁니다. 그쵸? 약간 수영장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서열 높은 데 왔는데 너 뭐해? 너 꺼져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연이 수영에게 녹아 들어가요. 아연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더 서열이 세니까 더 이온으로 있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구리 너 꺼져, 구리 꺼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는 이 금속판에 달라붙게 돼요. 이런 식으로 붉은 빛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얘가 더 서열이 세기 때문에 아연은 아연 이온으로 되는데 구리2 이온은 어때? 그냥 구리로 석출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아연은 반응해서 아연 이온이 되고 구리2 이온은 구리로 석출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만의 동시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아연을 이온으로 넣어놔. 아연을 이온으로 넣어놓고 거기다가 구리판을 풍덩 남깁니다. 그럼 어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서열이 센 놈이 물에 놀고 있고 얘가 풍덩 담가졌어. 그러면은 맞구나 끝이에요. 이따 가 이거예요. 그렇죠? 뭐 없습니다. 서열 높은 놈이 물에 있고 싶다라는 거고, 서열 낮은 놈은 고체 금속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액이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이거 이걸로 하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반응성을 알고 있잖아. 그쵸? 반응성을 알고 어떻게 될까를 갖다가 물어봤죠.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제일 큰 차이점은, 중학교는 뭐냐? 상황을 다 제시하고 결과를 물어봐요. 고등학교는 정반대죠. 결과값, 중간값을 탁 주고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입니다. 그쵸? 여긴 뭘 시키냐? 결과를 알려주고 반응성이 누가 더 크냐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 문제 핵심이에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다 그래. 사실 너희 수학만 생각해도 그래. 중학교 수학 생각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함수 예를 들어서 뭐 y는 다 주잖아.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다 주고 꼭지점과 축의 관점식을 구하시고 함수 다 준 다음에 구하라잖아. 그쵸? 근데 고등학교 스타일은 어때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이래놓고 마지막에 우리가 fx를 구해서 f3을 구하시고 이런 거잖아. 그쵸?
반대죠. 이것도 내가 말한 게 고등학교 스타일 문제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 사고력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알려주고 그냥 띡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런 스타일 문제 안 냅니다. 그냥 결과나 무슨 특징을 주고 원래가 뭘지를 찾아내라가 추론 대표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런 스타일, 과학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한번 볼게요. 프린트에 지금 1번 동그라미에서 금속의 반응성, 방금 얘기했죠?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입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 금속의 산화 경향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되고 싶다, 그쵸? 산화 되고 싶다는 느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아래에 있는 이 그림 너무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세요. 양이온 되고 싶다, 양이온 되기 싫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체크해두시고. 자, 2번 동그라미 두 금속의 선화환원 반응을 지금 한 겁니다. 아래 한글로 써있는 거는 그냥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비문학 같아서 어차피 읽어도 머리 안 들어와요. 그냥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작은 금속 양이온 넣으면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그냥 아래 예시 그림으로 볼게요. CO2 플러스 수용액에 아연을 넣으면 어떻게 될지 얘기했죠? 아연이 이온으로 튀어나오고 구리가 금속 반응으로 이제 꺼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연이 수용액에 있는 데다가 구리를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반응이 안 일어나는지,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부에 따라서 반응성을 알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 오른쪽에 예시 있잖아요, 그쵸? 그거 두 개 한번 해보세요. 미지 기호로 가졌습니다. A랑 B 미지예요, 그쵸? 무난무난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AA 플러스가 지금 뭐야? 이 양이온이 지금 수용액에 있었대요, 그쵸? 거기에다가 내가 B를 갖다가 집어 넣은 거야.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한대? A가 석출됐다는 거야. 즉 뭐야? 얘가 어떻게 된 거야? A라는 금속으로 바뀐 거지. 그치? 뭐야? 꺼져줬어요. 그 말이 됐으면 B가 이온이 됐다는 얘기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이 반응을 봤을 때 서열은 누가 높아? B가 높죠. 그래서 반응성은 B가 A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자, 똑같이 상이야. 자, A라는 그런 금속이 있는데 이번에는 B를 갖다가 넣었대. B를 넣었더니 A가 석출되지 않았다는 건 뭐야?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A가 서열이 더 높은 놈이었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괜찮나요? 맞췄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 이 정도 노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받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는 3개의 금속을 갖다가 내는 문제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물론 내신 시험에는 2개 위주로 많이 나오고 3개를 내는 학교도 이제 종종 있어요. 근데 3개도 어렵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3개의 금속을 두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3개의 금속을 두고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새 금속의 반응.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 3개니까 마그네슘이랑 아연과 구리 가져오겠습니다. 칼카나마, 알아, 천리, 준합수, 구, 수은백금이라는 반응성 서열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끝이 잘리는 것 같아.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지? 뭐야, 근데? 없애고. 그러면은, 왼쪽을 조금 털자.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볼 예시는 새금속의 반응을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거야. 이온 하나가 들어있는 거에다가 금속을 두 개 때려박는 케이스. 이온이 두 개 들어있는데 금속을 하나 때려박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 볼 겁니다. 첫 번째. 자, 마그네슘 이온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연도 넣고 구리도 넣고 해볼 겁니다. 오케이? 이건 서열 2등짜리. 아연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마그네슘 넣고 구리 넣고 해볼 겁니다. 마그네슘 넣고 구리 넣고. 이번에는 구리가 들어있는데 마그네슘 넣고 아연 넣고 해볼 겁니다. 마그네슘 넣고 아연 넣고. 가볼게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 세 번째가 여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는 이유는 세 번째 것 때문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서열 1등이 너가 들어있습니다. 서열 2등, 3등 뽁뽁 꽂아 넣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아연이 지금 이온으로 있는데 여기 지금 마그네슘과 구리를 갖다가 풍덩풍덩 넣었어요. 자, 누가 화날까? 누가 기분이 안 좋을까요? 마그네슘이 안 좋을 거예요. 왜? 내가 서열 1등인데 네가 왜 놀고 있어? 꺼져 하는 겁니다. 그쵸? 구리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쵸? 얘는 지금 서열 비교했을 때 마그네슘이 너도 이기고 마그네슘이 얘도 이겨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연은 구리는 이겨서 괜찮단 말이야. 근데 얘는 마그네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즉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아연은 아연으로 계속 반응이 이렇게 석출되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아까 본 거랑 똑같아. 여기다가 그냥 구리 풍덩 넣은 거랑. 그렇죠? 여기 중요합니다. 꼴찌가 있어요. 꼴찌가 지금 수영장에 돌고 있는 거예요. 서열 꼴찌가. 둘 다 기분이 안 좋겠죠. 둘 다 열 받는 겁니다. 이 새끼 봐라. 그쵸? 어떡해? 그쵸?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눈치가 좀 보이겠죠? 그치?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그만 거에서 실험하면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이만한 사이즈의 수조에다가 구리 수조에다가 마그네슘 여기 퐁당, 아연 저기 퐁당 이러면 다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줍니다. 서열 높은 거부터 반응한다. 높은 게 다 반응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거 들어간다는 식으로 항상 문제에서 조건을 줘.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도 반응을 해야 되고 너도 반응을 해야 되지만 너가 1등이잖아. 1등 먼저 나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으로 빠지고 여기는 구리가 석출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자, 이 구리 이온의 양이 중요해요. 구리 이온의 양이 중요해요. 구리 이온의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죠. 그쵸? 구리 이온이 적으면 어떻게 돼? 마그네슘이 이렇게 쏠랑쏠랑 나오고 있어요. 구리가 하나둘씩 죽어가면서 마그네슘이 풍덩풍덩 빠져서 나오고 있어. 그런데 구리가 적어서 다 반응해버렸어. 구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때? 마그네슘이 다 못 나오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아연은 시작도 못 해볼 수도 있어. 그치? 시작도 못 해보고 구리의 양이 부족해서 그러면 마그네슘이 퐁당퐁당 나오다가 더 이상 없네? 더 못 나오고 넘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연은 뭐야? 수영장에서 못 노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내 구리가 많았어. 양이 좀 충분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도 다 나왔는데도 아직도 남아있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구리랑 반응을 시작하니까 아연이랑 반응을 시작하겠죠. 구리랑 아연이랑. 이건 이해할 수 있을까? 괜찮나요? 이게 세금속의 반응 첫 번째 케이스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오케이. 케이스 1이었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2. 이번에는 이온이 두 개 들어있는데 금속을 하나 넣을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이온을 마그네슘 이온이랑 아연 서열 1, 2등이 들어와 있고요. 그쵸? 거기에다가 구리를 갖다가 퐁당 넣어보고요.
다음은 서열 1, 3등 넣어보겠습니다. 서열 1, 3등 마그네슘과 구리를 넣어준 다음에 아연을 갖다가 풍당 넣어볼 수도 있겠고, 이번에 세 번째가 여기도 핵심이겠죠? 2등과 3등을 갖다가 넣어준 채로 여기다가 마그네슘 1등을 갖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그냥 우리가 저 왼쪽에서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얘가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서열 1등이 물에 놀고 계셔요. 서열 2등이 물에 놀고 계셔요. 구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겠다. 그쵸? 꼴찌가 들어왔대. 그러면 어서와 놀다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아연이 풍덩 들어왔어. 여기 서열 1등과 서열 3등이 있어요. 그럼 아연은 누구부터 때려? 누굴 때릴까요? 구리를 그치 때려야지. 너 뭐야? 너 왜 마그네슘님이랑 같이 있어? 그쵸? 나오세요. 내가 들어갈게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연이 어때? 아연 이온으로 되고 구리는 어때? 석출되게 된다는 거야. 여기는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반응도 안 일어나고, 여기도 마그네슘이랑 반응 못 하는데 여기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오케이.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서열 2, 3등이 놀고 있는데 이제 서열 1위 강림, 그쵸? 내가 왔다 하는 겁니다. 자, 다 꺼져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네, 나가겠습니다. 누구부터 나가야 돼? 구리부터. 그쵸? 여긴 반대로 꼴찌랑 먼저 반응한다. 그치? 그러니까 서열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론 원래는 여기랑 여기도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랑 여기도 원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서열 꼴찌부터 죽인 다음에 얘가 죽습니다. 얘가 다 죽은 그 다음에 얘가 죽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구리 너부터 나와. 그치? 아연이부터 구리부터 밀겠죠. 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 풍덩풍덩 들어오면서 구리는 석출될 텐데, 여기서도 그럼 어때요? 꼴찌 양이 중요하겠죠. 그쵸? 그치? 구리가 어때? 구리가 부족해. 구리가 조금밖에 없어. 그럼 구리가 많아.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여기 구리가 많다 쳐. 구리가 너무 많아. 마그네슘이 다 퐁당퐁당 들어와도 구리가 아직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럼 그냥 그 상태로 끝나겠죠. 그쵸? 마그네슘 다 들어왔고 구리도 남아있고 아연 남아있고 모두 수영장에 있겠죠. 그쵸? 그런데 구리가 조금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이 풍덩풍덩 들어오다 구리가 다 떨어졌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타깃은 넣습니다. 그럼 이제 아연이 석출되면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로 설명해서 좀 길어졌지만 그냥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 더 나올 수 있어? 그럼 더 나오겠지. 더 못 나오는구나? 그럼 못하겠지. 그냥 이런 느낌. 그냥 당연하다 싶을 이거 막 외우고 공부하고 막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수영장에 이게 얼굴에 마그네슘 써있는 애가 막 와가지고 놀고 그냥 이렇게 막, 그쵸? 백진들의 서열놀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괜찮나요? 이게 우리가 오늘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지식이었습니다. 금속의 반응성. 두금속의 반응 너무 중요하고 세금속의 반응도 꽤 나온다는 거. 세금속의 반응은 교과서에 세금속의 반응이 있진 않은데 문제로 그냥 많이 나와요. 문제로. 교과서는 두금속까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세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은 또 일러스트 밖에서 그림을 삽입해야지. 그쵸? 지금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어차피 이거 복습 영상 제공해줄 거니까 그냥 그거 보고 그려도 되고. 지금 그릴 사람 있나요? 지금 그려도 괜찮고. 그쵸? 그러면은 그쵸? 이미지만 생각하면 사실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개념인 건 아니라서요. 그쵸? 여기까지 하면은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정리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에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쵸? 자, 일단 첫 번째 레벨 1에 해당하는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수용액에 금속판을 갖다가 툭 넣게 됐을 때의 변화를 갖다가 볼 거예요. 우리 지금 본 거야. 수용액에다가 금속판 툭 넣는 지금 계속 본 거잖아. 그치? 그때 여러 가지 변화를 관찰할 거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레벨 1에 해당한 내용이고, 여기 있는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그쵸?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좀 익숙할 수 있는데요. 완자에서 그냥 긁어왔습니다. 그쵸? 왼쪽 페이지는 완자, 통합과학에 있는 탐구자료창이 아니구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페이지가 통합과학이고요. 왼쪽 페이지는 화학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명 읽어보시면
둘이 써있는 예시나 내용이나 다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배운 내용이 내년에 통합과학 대처 끝나고 화원에도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위쪽 예시, 아래쪽 두 번째 예시 다 똑같아요. 같은 거 지금 일부러 두 개 가져온 거야. 화원 것도 읽어보고 통합과학 것도 읽어봐라. 똑같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화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두 가지 예시를 볼 거거든요. 황산구리2와 아연의 반응, 그리고 질산은과 구리의 반응. 이 두 가지 예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예시 두 개 정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지우기가 선생님 문제인가? 내가 너무 빡빡 쓰나?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황산구리2 수영에다가 아연을 때려박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자주 나오는, 정말 자주 나오는 예시예요. 그쵸? 화학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CuSO4 수용액에다가 아연이라는 고체를 집어넣는 화학 반응을 할 거거든요. 자, 이게 복잡하게 썼지만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CuSO4 그리고 ZN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 Cu2 플러스랑 SO2 마이너스의 이온 결합 물질을 그린 거고요. 여기는 그냥 아연이라는 금속을 그린 거예요. 솔리드, 고체 금속이란 뜻이고, 이거 AQ가 뭐냐? 이거 수용액이란 뜻이에요. 아쿠에이어스 솔루션인데 그냥 뭐 아쿠아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세요. 수용액입니다. 물에 녹아있는 상태야. 수용액과 그리고 고체 이제 그런 상태고, 갑자기 SO4 2 이 새끼 그쵸? 쟤는 뭡니까? 원래 평소에 좀 섞어서 하거든 수업할 때. 그죠? SO4가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음이온 얘기 내가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아예 한 적 없죠. 음이온은 우리 아예 반응 신경 안 써요. 문제도 맨날 줘요. 음이온은 반응하지 않는다. 음이온은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정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거 보시면 그냥 뭐야? 얘 신경 안 쓰고 그냥 뭐야? Cu2 플러스랑 ZN의 반응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지죠? 자, 이게 이제 한글로 나와도 이 상황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한글로. 이 물질 이름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는 거 무슨 이온? 구리이온, 정확하게는 이가라서 구리2 이온이라고 해요. 그거랑 누가 만났어요? 황산 이온이 만났어요. 그래서 구리2 이온과 황산 이온이 만났다라고 해서 황산구리2라고 합니다. 얘는 아연이죠? 그래서 황산구리와 아연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자, 보시면요. 수용액에 황산구리2라고 했으니까 구리2 이온과 황산 이온이 녹아있겠죠. 좀 더 크게 그릴게. 구리2 이온과 황산이 녹아있겠죠. 좀 더 크게. 구리2 플러스 이온과 SO4 2 마이너스 황산 이온이 이렇게 녹아있을 거고,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러 개 녹아있을 거 아니야. 이게 하나씩만 녹아있지 않을 거 아니야. 여러 개의 이온들이 이렇게 녹아있겠죠. 그쵸? 거기에다가 내가 아연을 갖다가 퐁당, 아연을 퐁당 따라해보세요. 퐁당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좀 기분 좋아요. 자, 퐁당 넣었어. 풍덩으로 써있니? 풍덩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자, 풍덩 집어 넣었습니다. 그럼 어때? 누가 기분이 안 좋아? 아연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알다시피 반응성이 어떠니까? 아연이 더 크니까. 그렇죠? 반응성을 우리가 알잖아요. 반응성이 아연이 구리보다 크기 때문에 아연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연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누굴 죽여? 구리를 죽여. 그치? 자, 이때 SO4 반응해야 안 해? 안 해요. 얘는 우리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얘는 그냥 가만히, 그쵸? 깍두기, 그쵸? 그냥 구석이 딱 박혀 있는 거. 얘는 신경 아예 안 써요. 배경화면이요, 배경화면. 오케이? 배경화면. 얘네 두 별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연이 빠져나오면서 구리가 석출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이런 식으로 아연 이온으로 빠져나오면서 구리가 석출되게 된다. 아연이 아연이로 빠져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구리가 석출되게 된다. 이런 식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지. 되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사실 개수가 중요해요. 개수. 아연이 한 개 나올 때 구리가 한 개 들어간다. 이 관계가 맞을까? 아연이 두 개 나오면서 하나 죽을 수도 있고 아연 하나가 구리 두 개를 죽일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있어. 자,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도 연습할 건데 화학 반응을 모식도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반응 모식도. 이거 정말 산화환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고 갑시다. 지금 보면 어때? 아연이 뭐 되고 있어요? 아연 이온이 되면서 구리 이온이 죽어가고 있죠. 그거를 반응 모식도로 한번 그려볼게. 자, 아연 이온 되면서 전자 몇 개 뱉어요? 두 개를 뱉어, 그치? 전자 두 개를 그냥 그쵸? 그럼 어때? 그 뱉은 전자를 구리2 이온이 낼름 받아 먹습니다, 그쵸? 어렵나? 그쵸? 구리2 이온이 낼름 뱉은 거 그대로 받아 먹어서 어떻게 돼? 그냥 생 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지금 개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아, 아연이 한 개 퉁덩 수용액으로 들어갈 때마다 구리는 한 개씩 석출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종합해서 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왔던 거예요. 아연과 구리2 이온이 반응하면은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고 구리2 이온은 구리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산화환원 반응 동시성 했던 거죠? 너가 산화되면서 너는 환원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쵸? 알 수 있고. 자, 풀 스타일로 적어볼게요. 풀 스타일. 우리가 아까 깍두기 시켜놨던 이 황산이온까지 같이 고려해서 쓰면은 아연은 있었고요. 너가 CuSO4로 있었죠, 그쵸? 이번에 어떻게 된 거야? 아연이 어때? 이온으로 들어갔으니까 아연이랑 얘를 붙여 주고 C는 석출됐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다 그냥 SO4 SO4 붙여주시긴 하면 돼요. 얘는 우리 어차피 신경 안 쓸 짜바리들. 이런 짜바리들은 사실 날려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중요한 것만 썼다라고 해서 뭐 알짜 이온 반응식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만은 그런 용어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여튼 이것까지는 알겠죠? 오케이?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 정리해 봅시다. 정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세 가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용액에 금속판 풍덩 하는 문제에서는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세 가지. 1, 2, 3,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뭘 물어보냐? 이 수용액에 색변화 묻습니다. 두 번째, 이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수용액 속에 전체 이온수 변화 묻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풍덩 넣어준 이 아연판 있죠, 그쵸? 이 금속판에 전체적인 질량 변화를 묻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내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고, 보면 알겠지만 뭐 하면 참 좋아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되면 참 좋죠. 그쵸? 근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내지 않고 주로 이 중에서 두 개 물어보고 나머지는 뭐 물어보겠어?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냐? 이거 넣어야 되죠, 그쵸?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그래서 뭐 기억선지, 아연은 산화되었다. 니은, 색은 어떻게 된다. 디귿, 질량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게 우리가 첫 번째 레벨 1의 핵심이에요. 이게 레벨 1 유형이에요. 지금 이 예시를 잘 분석하는 게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수용액의 색변화부터 봅시다. 색변화? 누구 봐야 돼요? 그치? 지금 이거 무슨 수용액이었어? 구리 이온이 있잖아. 그럼 이 수용액이 원래 무슨 색? 푸른색이겠죠, 그쵸? 하고로무 미안. 자, 원래 무슨 색이야? 푸른색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치? 푸른색으로 있을 거야, 그치? 푸른색의 수용액인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 구리 이온이 어때? 사라지고 있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돼? 구리2 이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는 나중에 줄게요. 여기다 보면은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혹은 뭐 엷어진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푸른색을 띠는 구리2 이온이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자, 두 번째, 수행 속의 이온수 변화입니다. 자, 이온의 개수요. 자, 음이온은 우리가 신경을 어차피 안 써도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양이온을 신경 써야 돼요. 양이온 개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자, 구리 이온 하나 사라지면서 아연 이온 하나 나와. 구리 이온 하나 사라지면서 아연 이온 하나 나와. 개수가 1대1 반응이야. 개수가 1대1 반응이에요. 그치? 너 한 개 죽으면서 너 한 개 만들어줘. 개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수영의 개수 안 변하겠죠. 그치? 이름이 뭐야? 뭐라고? 조연우? 연우랑 얘기해볼게. 연우랑 나랑 1000원씩 주고 받고 계속 하고 있어요. hum신들이 저기야, 그쵸? 뭐하고 있는 거야, 그치? 시간 낭비입니다, 그쵸?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 전체적인 변화가 아예 없는 거지. 물론 순간적으로 내가 줄면서 늘어나고 줄면서 늘어나고 이렇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수용의 속의 이온수 변화는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쵸? 변화가 없다라고 써야 되고, 혹은 이온수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돼요? Cu2 플러스 1개가 죽으면서 Zn2 플러스 1개가 생성되니까, 그쵸? 상쇄되는 거죠, 그쵸? 전체적으로 개수가 일정한 반응이구나. 1개씩 마이너스 되면서 1개씩 플러스 되니까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금속판의 질량 변화입니다. 이 금속판의 질량을 지금부터 체크하자 이 말입니다. 질량을 체크해보자.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에서 무조건 조건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까지는 안 하나 몇 개 있습니다. 질량 변화를 보셔야 돼요. 어떤 질량 변화냐? 아연과 구리의 무게 차이를 갖다가 문제에서 한번 줄 겁니다. 둘이 무게에서,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줄 거예요. 아연이 더 무겁습니다. 구리 1개보다 아연 1개가 더 무거워요. 이걸 물어보려면 문제에서 무조건 조건을 갖다가 띄워줘야 되고, 그 조건은 뭐냐? 구리 1개보다 아연 1개의 질량이 더 무겁다라는 질량 조건을 문제에서 줄 거예요. 오케이? 자, 요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은 어떻게 될까? 금속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연이 풍덩풍덩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구리가 따닥따닥 붙고 있어요. 그럼 질량판 입장에서 어때? 아연이 1개씩 빠져나가면서 구리가 1개씩 따닥따닥 달라붙고 석출되고 있어요. 그럼 어때? 무거운 거 빠지고 가벼운 거 붙는 거 아니야? 그럼 질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 금속판의 전체적인 질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질량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무거운 거 빠지거든. 내가 무거운 거 빠지고 어때? 가벼운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그쵸? 가벼워지는 거예요. 금속판의 질량은 전체적인 질량이 감소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수업한 지 시간이 꽤 돼가지고 두 번째 거까지 하면은 힘들 것 같아서 요거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정리했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간단하게만 써있거든? 여기 아래다가 이런 식으로 이 세 줄은 꼭 적어줬으면 좋겠어. 요거까지 쓰고 나서 쉬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시 조금 넘어서 다시 시작할게요. 정시, 지금 3시 정시에 시작할게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부터 보겠습니다. 특강인데 너무 잡담 없이 빡빡한 게 안 나? 그러니까 특강이겠죠? 하긴 뭐 제가 또 언제 뭘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치? 나의 잡소리를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치? 원래 있던 학원 내가 고위고생도 많이 했었거든. 통합과학도 하긴 했었지만 원래 내가 어쨌든 화학과다 보니까 원래는 주력 과목이 화원이었어. 그래가지고 고위 내신이라든지 수능 수업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근데 아다시피 이제 화원으로 수능을 안 보죠? 3년 지나면.
그래가지고 내가 두각이 들어올 때 내가 굳이 지금 통합과학 하는 책 만들고 막 이런 것도 힘든데 화학원을 해도 3년밖에 못 쓰고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냥 통합과학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대학 가야 되겠다.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쵸? 이제 열심히 막 현역대 막 화원 지원, 뭐 물원 생원 올라가지고 열심히 수능 공부하는데 잘 안 됐어. 1년 더 해야 되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바뀌어요. 그쵸?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일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수능 보는 건? 그래서 감이 안 잡혀요. 사실 난이도 조절이 될까? 화원 이런 거 내다가 통합과학 얼마나 어렵게 내야 될까? 내가 봤을 때 사실 그냥 개념 문제만 잘 내도 범위가 너무 많잖아. 통합과학 너무 두꺼워 책이.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개념 내고 여기 있는 개념 내고 그럼 애들이 내가 무슨 몰라서 틀려요. 그래서 더 어려운 계산 문제 낼 것도 없어. 그냥 개념 문제만 내도 애들 만족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나오겠지. 예상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 그치? 통합과학에서 어렵게 낸다 치면은 뭐 대표적으로 자연학 강도, 운동량 충격량, 혹은 뭐 이온이랑 원자로 그 퍼즐 맞추는 막 표 주고 막 복잡하게 내는 거 그런 거 낼 수도 있겠고, 전사관이 어렵게 낼 수 있고, 그쵸? 여기 산화반응 있고, 중화반응은 무조건 킬러 확정이죠 사실. 그쵸? 중화반응은 거의 역대 수능판에서 한 20년 넘게 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생긴 이래로 쭉 킬러예요 중화반응은. 그리고 내가 이번에 수요일에 하는 특강은 이제 송전을 하거든. 송전은 이번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전력 수송할 때 손실 전력 발생하는 거 있거든. 제가 또 그것도 10초 커서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송전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 애들이 많아. 이게 중간에 들어간 학교가 절반, 기말고사 파트에 들어간 학교가 절반 뭐 이래가지고 뭐 사실 송전은 또 사람이 많지 않은데 추석에 애들 막 수학이랑 영어 보충한테 누가 과학을 하겠어요. 고마워. 들으러 와줘서. 아무튼 근데 그 송전 파트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통합과학에서 빠집니다. 내년에 바뀐 교과서에서 송전 파트 그 복잡한 손실 전력 변압기 계산하는 문제가 다 사라져버려요. 열심히 스킬 만들어왔는데 사라져버리네. 좀 슬픕니다. 아무튼 그래서 킬러 파트를 점점 없애고 있어가지고 좀 모르겠어. 뭐 수능으로 바뀌게 되면은 뭐 알아서 잘 내시겠죠? 열심히 대비하지 나도. 그때 나도 이제 통합과학으로 고3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고3들한테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작년 수능이 나왔죠?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열심히 풀었니? 자, 이거 9평은 산화하기 쉬웠어요. 막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억장 와르르입니다. 그쵸? 나는 그치.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범위의 킬러는 바로 지지율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화석을 외우지 못했어요. 막 이러면 지금 오답률 1위 막 이럴 거 아니야. 살짝 현장지 듣자. 오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부터 이어서 갈게요. 잘 되겠지 뭐. 그쵸? 두 번째 예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질산 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구리가 나와요. 색변화를 보니까. 그쵸? 그다음에 질산 은이라고 했어가지고 AgNO3와 구리의 반응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지. 그치? 자, 얘는 뭐야? AgNO3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이거 이온결합이잖아. 그치? 은은 무조건 몇 가? 은은 무조건 몇 가? 1가. 그쵸? 은은 1가. NO3는 1가겠죠? 그러니까 그쵸? 이게 생겼겠지. 그치? 똑같이 1가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은 뭐예요? AgNO3라고 하면은 질산이온과 은이온이 만났으니까 얘를 우리는 질산은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우리 어차피 누구 관심 없어. 질산이온 관심이 없어요. 그쵸? 우리 그냥 은이온과 구리가 반응하는 거 볼 거야. 이것도 그냥 그냥 구리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도 질산은이라는 수용액에다가 구리라는 고체금속을 갖다가 집어넣는 반응이구나. 그래서 질산은과 구리 사이의 반응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 한글로 쓰면 수식으로 나와있으면 한글로 바꿀 수 있겠죠? 그치? 좋습니다. 여관함을 지금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둘 다 무슨 구리를 이렇게 꼬아놔가지고 줄로 해놨는데 그냥 판으로 할래? 그쵸? 판으로 하겠습니다. 질산은 넣어보겠습니다. 질산은도 두 개 넣어보자. 두 개 있다고 칠게요. NO3 마이너스랑 AG 플러스. 여기도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질산은이 들어있는 수용액이 있어요. 풍덩풍덩 담궈져 있는 거지. 그치? 자, 거기다가 구리판을 넣을 겁니다. 따라하세요. 풍덩
이거 안 해주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풍덩 넣었습니다. 구리를 풍덩 넣었어. 여기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 반응성을 알고 있잖아, 그쵸? 반응성 어때? 칼카나마 아라천리 준합수 구수은 은 백금 금이잖아, 그쵸? 그래서 구리가 더 은보다 반응성이 셉니다, 그쵸? 금은 동이에요, 그쵸? 금이 제일 반응성이 작고, 그쵸? 구리가 제일 반응성이 큽니다. 그럼 어때? 여기 입장에 누가 기분이 안 좋아요? 구리 기분이 안 좋겠죠, 그쵸? 아,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냐? 안 되겠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뭐 분석할 게 뭐 있어? 색변화 없겠죠, 그쵸? 아무것도 안 변했다는 거지? 무조건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까먹었어. 까먹었어. 칼칼나마 아라천리를 까먹었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너가 더 반응성이 세고 작을 겁니다. 여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구리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쵸? 왜? 아연이래. 은이라는 나보다 살 낮은 놈이 지금 수영에게 풍덩풍덩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너 꺼져. 그쵸? 그래서 구리가 어때? 구리 이온으로 들어오면서 아연이 왜 자꾸 아연이래? 은이 석출되는 겁니다. 그쵸? 구리가 들어오면서 은이 이런 식으로 석출되게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쵸? 자,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반응 모습도 한번 그려볼까? 정말 구리 하나 빠지면서 은이 하나 석출될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응 모습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구리를 볼까요? 자, 구리는 지금 구리 2 이온이 되는 산화 반응을 한 동안 전자를 몇 개 뱉어요? 2개 뱉죠, 그쵸? 전자 2개를 그냥 뱉었어요, 그쵸? 그럼 그 과정에서 은이온이 구리가 싼 전자를 갖다가 낼름 받아먹고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생은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어때? 은은 전자 몇 개 먹는 놈이야? 1개 먹는 놈 아니야. 전자가 2개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치, 2번의 반응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치, 원래 은은 어때? 원래 은이온은 전자 1개를 먹고 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반응이 전체적으로 2배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소리인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개수를 아주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물이 묻었네? 너무 좋아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씩 보니까 어때? 구리 하나가 전자 2개를 뱉고 구리 이온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럼 그와 동시에는 은은 2개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야? 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도 우리가 반응식을 더해서 써보면 어떻게 돼? 구리랑 2개의 은이온이 있었는데, 2개의 은이온이 있었는데, 얘가 반응을 끝내고 나니까 구리 이온과 2개의 은이 되더라. 그쵸? 안 보이겠다. 어쩔 수 없죠. EAG. 자,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알 수 있겠지. 아, 구리가 뭐 되면서? 산화되면서 은이온은 어떻게 된다? 환원된다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기본 개념이잖아. 뭐가 중요하다고? 개수. 그쵸? 구리가 1개 살아나면서 은은 몇 개 죽어요? 2개 죽는다가 핵심이야. 이게 정말 중요해요. 2개씩 죽는다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이 반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한눈에 보이죠? 그렇지? 그리고 한 번에 쓰기 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딱 써라. 그럼 힘들잖아. 이걸 한번 딱 쓴 다음에 좌변끼리 쓰고 우변끼리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정리를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저 3가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쵸?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이 3가지를 체크를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수용액의 색 변화 볼 거고요. 두 번째,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 변화를 볼 거고요. 세 번째는 금속, 탄의 질량을 갖다가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또 체크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 반응식을 봤을 때 구리가 어때? 하나 빠져나오면서 은을 2개 밟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은을 2개 밟으면서 구리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쵸? 그걸 인지하면서 갑시다. 자, 색변화부터 볼까요? 색변화 어떻게 돼? 구리가 없었는데 구리 이온이 점점 나오고 있죠. 그럼 수용이 어떻게 될까? 점점 푸르러지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푸른색이 없었다가 점점 짙어지고 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왜 짙어져요? 라고 물어보면은 구리2 이온이 없었는데 생성되고 있으니까. 구리2 증가라고 썼습니다. 그쵸? 다음은 이온수입니다. 이건 쉽지, 그치? 자, 이온수 보겠습니다. 이온수 어떻게 될까? 은이온이 2개 죽으면서 구리 이온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쵸? 이거 표시가 따라줄게. 은이온이 2개 죽으면서 구리가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어때? 이온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치? 줄어드는 거 느껴지지? 이온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소하냐 물어보신다면은 Ag 플러스가 몇 개 죽어요? 2개 다운되면서 Cu2 플러스가 1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서 하나씩 주는 반응이죠. 그치? 좋아요. 계속 감소해 나갈 겁니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마지막으로 금속반의 질량입니다. 여기도 문제에서 조건을 갖다가 주겠죠. 여기는 은과 구리 물어보면 얘는 은이 더 무겁습니다. 이것도 문제에서 무조건 조건을 줘야 돼요. 여기도 은의 질량이 구리의 질량보다 더 무겁다 이런 조건을 문제에서 줄 거예요. 혹은 반대로 결과를 주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어쨌든 자 그럼 어때? 판의 질량을 봅시다. 판의 질량 생각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구리가 한 놈 나가면서 은이 2개 달라붙고 있죠. 여기 반대로. 그렇지? 여기 어때? 구리가 1개씩 판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은이라는 놈이 2개 달라붙고 있죠. 금속판에다가. 그럼 어때? 그치? 너가 어때? 너가 더 가벼운 놈이 하나 빠지면서 무거운 놈이 2개씩 늘어나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무거워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금속판의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나요? 괜찮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거 필기 시작 잠깐 드릴게요. 지울까 하면 괜찮나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 좋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레벨 1에 해당하는 금속 반응 문제는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렇죠. 요 정도는 일단 할만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는 건 세 가지라고 했어. 첫 번째 수용액의 색 변화, 두 번째 이온수 변화, 세 번째 질량 변화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반응 모식도를 그릴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반응 모식도를 딱 그려내면은 구리 이온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로 푸른색이 짙어진지 옅어진지 알 수가 있고, 제일 두 번째 반응 모식도를 통해서 이온이 몇 개 주면서 몇 개 만들어지냐. 그러면 이온이 증가하는 반응이네, 이온이 감소하는 반응이네, 이온수가 안 변하네,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금속판의 질량 변화는 문제에서 무조건 원자 한 개의 질량 비교 조건을 줄 거예요. 구리 원자 한 개는 아연 원자 한 개보다 질량이 더 뭐 가볍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거예요, 그렇죠? 그때 금속판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혹은 금속판이 어떻게 됐을 때 얘들의 질량을 비교하시고,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은 내가 그 아래에 마지막으로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이 하나가 있기는 하거든요, 맨 아래. 네. 그래서 황산구리 투수용과 아연의 반응이 지금 양쪽 페이지 하나씩 있고, 그치? 그리고 질산 은수용의 구리 반응이 또 양쪽 페이지에 하나씩 있죠. 그치? 근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그쵸? 요거는 막 크게 핵심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혼자서 읽어보시거나 공부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패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빼고 갈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일단 레벨 1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부터 2장 넘겨주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은 코 트레이닝 있습니다. 금속 반응의 양적 관계 레벨 1 있습니다. 그죠? 이름은 내가 틀딱 문제라고 지었는데, 근데 그죠? 틀리면 딱 문과가 제격이야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맞춰봅시다. 그죠? 문과를 비하지 않습니다. 나도 문과 과목 되게 좋아했어. 당 4번 4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냥 정리만 해주고 있는 거고. 일단 이해할 내용을 위해서 좀 꼼꼼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완자 기출픽 문제를 일단 우르르 가져왔는데 어떤 문제를 보든간 사실 여기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 문제집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 똑같은 상황에 그냥 선지 기억니은 디귿만 다른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 상황만 잘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했던 그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자, 1번이랑 2번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황산구리 수용이가 아연판을 넣었을 때 이러한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썼답니다. 일단은 뭐 쓰여져 있으니까 CuSO4에다가 아연을 갖다가 반응시켰더니 ZN이 SO4랑 만나게 되고요. 그쵸? 여기는 Cu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여기 갖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색신 뭐야? 아, 이온 결합이니까 CO2 플러스 SO4 2 마이너스. 그쵸? 여기도 ZN2 플러스 SO4 2 마이너스고 우리는 얘네들은 관심이 없다. 이것만 인지해주면 돼. 그쵸? 그래서 아예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SO4를 이렇게 쭉 지워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거든. 왜? 구리가 2 플러스에서 그냥 구리로 어떻게 됐어요? 환원된 거 보이죠? 전자량이 다운됐다고 봐도 되고 석출이니까 환원 이라고 보셔도 되고 얘는 어때? 이온으로 풍덩 들어갔죠? 너가 서열이 높은 그쵸? 넌 산화됐잖아. 그치? 이런 거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반응성을 체크할 수 있겠죠. 반응성은 어떻게 돼? 반응성은 아연이 구리보다 크거나 이거 반응식만 봐도 알 수 있고 사실 반응식 몰라도 외우고 있죠? 한칸 한번 알아처리 그치?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자, 기억. ZN은 산화된다. 아연은 산화돼서 아연 이온이 되는 거 맞아요. 니은. 수용액 속 전체 양이온수 어떻게 되나요? 개수 보이나요? 개수 보면 알 수 있어요. 1대1, 대1, 대1로 지금 개수가 써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온수 어때? 구리가 하나 죽으면서 아연이 하나 생겨나는 거니까 전체 양이온수는 일정하다고 했었죠, 그쵸? 혹은 이걸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냥 모식도 한번 그려주세요. 똑같잖아. 그치? Cu2 플러스가 Cu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갖다가 먹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아연 같은 경우는 이 전자 두 개를 뱉으면서 아연 이온이 되어야 된다. 아, 개수가 1대1이네. 이온수 안 바뀌겠네. 체크할 수 있습니다. 50도 그리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서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디귿. Cu2 플러스는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석출된다. 맞는 말이죠. 전자를 내를 먹어서 환원된 거니까. 그치? 전자로 먹었습니다. 석출 잘 됐습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4번 기억 디귿.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돼요. 그림은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마그네슘판을 넣었을 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아, 푸른색이라는 말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다. 그쵸? 여기 수용액이 무슨 수용액이냐면은 CuSO4 수용액이에요. 그쵸? 거기에다가 내가 마그네슘판을 갖다가 풍덩 넣은 겁니다. 풍덩. 그쵸? 이런 식으로 넣어준 상황입니다. 이때 변화를 갖다가 보겠대요. 흑백이지만 대충 봐도 옅어졌어요. 그쵸? 대충 색깔 봐도 옅어진 게 보여요. 그쵸? 밍밍해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반응성도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알겠지만 CuSO4에서 툭불 뚫어 쓴 다음에 너는 관심이 없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나오면 무조건 전화 표시한 다음에 음이온 지워주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해주세요. 이따가 되게 중요해져서 그래.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알 수 있어. 마그네슘과 구리2 이온이 반응하는 거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응성이 있죠. 누가 더 반응성이 커?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크죠. 각하나마 알아처리 지납 수구 수음백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 써주면은 마그네슘이 어떻게 되겠어?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빠져나오면서 구리가 죽겠다라고 구리가 석출되겠다 알 수 있겠죠. 그치? 이때 변화를 갖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대로죠. 뭐 색변화, 이온수변화, 질량변화 물어보겠지.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색변화랑 이온수변화 물어봤고 내가 얘기했지. 기억선제에 산화환원 물어볼 거라고. 이런 식으로밖에 내는 게 당연하죠. 그쵸? 이런 스타일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얘는 뭐 바로 그냥 일단 선지를 한번 가볼까요? 아니다. 그냥 그림 한번 그려보자. 모시도 한 번만 그립시다. 여기도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버리고 마그네슘 이온이 되죠. 그쵸? 그 과정에서
구리 2 이온은 전자 두 개를 낼름 받아먹고 구리가 됩니다. 아, 개수가 다 똑같다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기억선지. 전자는 마그네슘에서 구리 이온으로 이동한다. 이거 모시도 그림 알 수 있어요. 마그네슘이 뱉은 전자를 구리가 그대로 먹었죠. 그렇죠.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 아, 마그네슘이 뱉은 게 구리 이온으로 이동한 거니까 기억은 맞는 성질입니다. 니은.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수용액의 푸른색은 연해진다. 맞죠? 왜? 구리 이온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푸른색은 연해진다. 맞는 말. 디귿. 수용액 속에 있는 전체 음이온수입니다. 아, 뭐야? 그냥 디귿 선지는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이온수는 무조건 같아요. 반응 안 하니까. 그러면 5번. 아, 쉽다. 그렇죠? 괜찮죠? 할만합니다. 좋습니다. 이 뒷내용의 하이라이트인데, 그렇죠? 자, 무색에 질산은 수용액. 무색 줬으니까 또 구리 넣겠지, 그쵸? 무색에 질산은 수용액이 있답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AgNO3라고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구리선을 넣었대요. 구리선을 갖다가 넣었대. 그치? 그 넣었을 때 그림과 같이 구리석 표면에 은이 석출됐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은이 석출됐다라고 문제에서 줬어. 아, 문제에서 반응성을 준 거예요. 그쵸? 자, AgNO3 보자마자 어떻게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음이온 지워버리라고 했었죠. 그쵸? Ag 플러스가 이렇게 석출됐어. 그러면 아, 구리는 이온으로 빠져나왔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지금 살짝 수상해요. 그쵸? 모식도 한번 그려봅시다. 모식도 그려보시면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두 개 뱉잖아. 그걸 우리가 은이온은 전자를 먹고 은이 돼야 될 텐데 얘는 전자 한 개 먹는 놈 전자 두 개 뱉었대. 얘는 두 개씩 반응하겠다. 아, 그럼 개수 변화가 생겼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1부터 7까지 있어. 그쵸? 자, 1, 2, 3, 4, 5, 6, 7 봅시다. 1번. 구리는 산화된다. 맞죠? 구리는 구리 2 이온으로 산화되었습니다. 2번. 은이온은 환원된다. 은이온은 전자를 먹었으니까 환원됐고요. 3번. 이 반응에서 전자 이동이 일어난다. 아, 그게 산화환원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좀 산화환원은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줄 알 수가 있겠죠? 어디서 어디로? 구리에서 그치, 은한테 비전. 정확히 말하면 은이온이죠. 어쨌든 구리에서 은으로 전자가 이동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산소가 이동은 무슨 한 거야? 그죠? 산소가 뭘 이동해? 그쵸?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자, 4번. 수용액소 전체 이온수는 감소한다. 맞죠? 왜? 은이온 두 개 뒤지면서 구리이온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치? 감소하는 반응이네. 맞는 말. 자, 6번.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수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진해진다. 그치? 구리 2 이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진해지겠죠. 마지막 7번. 질산이온은 알 바 없다. 그쵸? 됐습니다. 괜찮죠? 마지막으로 4번 갑니다. 쉬운 건데 너무 친절하게 풀어주나? 요게 레벨 1이고요. 요건 이 정도 레벨을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그쵸? 이거는 그 만국 공통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 만국 공통? 전국 공통 다 있는 내용이라서 무조건 나오는 거 확정이고 이 뒷내용부터 이제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04번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을 갖다가 응용을 해서 좀 복잡한 상황으로 꾸며놨거든? 요런 식의 이제 사고력 문제로 넘어가는 기본 키입니다. 이 4번 문제가 레벨 1에서 레벨 2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기본적인 추론을 갖다가 시키거든. 위에는 사실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잖아. 다 물질이 주어져 있으니까 무엇도 다 그릴 수 있고 이온수배다 바로 체크할 수 있고 반응성 다 이미 외우고 있고. 근데 이 4번 같은 문제는 어때요? 안 알려줬죠. 이런 식으로 숨기는 게 우리가 이따가 볼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가번과 나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가번을 갖다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자, ASO4 수용액에다가 금속 B를 갖다가 넣었더니 수용액에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번 이야기입니다. 나번에서 자, 이 가 용액에다가 금속 C를 갖다가 넣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A가 석출됐대. A가 석출되고 용액의 전체 양이온수, 토탈 양이온수가 어떻게 됐대? 감소했다라고 했어요. 복잡해 보여, 그쵸? 근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멘트야.
모르는 멘트는 없어. 이 멘트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멘트는 없어. 이 멘트를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가 이번 파트의 핵심이에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게 필요해. 뭐죠? 보자마자 투플 투마가 중요했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줘도 이제 SO4라는 걸 뭘 알려주는 거냐? A가 이가 양이온이다 라는 힌트를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걸 눈치 못 채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줬을 때 A는 몇 가 양이온인지 모르니까 A는 A가라고 나중에 가정하자. 이런 식으로 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쵸? 얘는 이가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B를 넣었는데 반응이 없었대.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정보밖에 없어요. 뭐 알 수 있어? 반응성. 누가 커요? A가 크다. 그치?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반응성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된 정보죠? 두 개의 정보를 얻었어요. 자, 나번 봅시다. 가 용액에다가 C를 갖다가 이번에 넣었대. C를 갖다가 풍덩 넣었더니 자 A가 석출되었고, 그쵸? 그리고 용액의 전체 양이온수는 감소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가용액이면은 지금 B는 아무런 상관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쵸? 가용액을 보시면 A2 플러스랑 SO4 2 마이너스가 있고, B는 풍덩 넣었지만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쫄따구가 돼버렸어요. 그쵸? 여기다가 이번에 내가 C를 한번 넣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 A가 석출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C가 들어오면서 C가 뭐가 된 거야? 이온이 된 거고 몇 가지인지 모르죠? A는 죽어서 석출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주고 있어? 반응성 정보를 주고 있죠. 그쵸? 이 A가 석출됐다는 건 반응성. 누가 누구보다 크다? C가 A보다 크다. 그러면 다 구했습니다. 반응성은 C, A, B 순위보다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산화대변 영향이잖아. C가 제일 크죠? 부동과 완전 반대로 돼 있어. 다음, 양이온수 전체가 감소한다는 말이 있어요. 요건 또 뭐 어떻게 하는 소리야? 전체 양이온수가 감소한대. 그럼 우리가 A와 C의 반응 관계를 판단해야 되겠다. 그쵸? 지금 A2 플러스가 어때? 석출되면서 C는 이온이 되고 있어요.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이온이 되고 있어. 그치?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려면 전자 두 개를 갖다가 내려면 먹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지금 모르니까 미지수를 도입해볼까? C분의 2 이런 난리 나는 겁니다. 그쵸? 난리 치지 마시고, 그치? 이상한 미지수 두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체 이온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감소해야 된다고 했죠. 전체 양이온수가 줄어든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너가 줄면서 C 이온이 만들어지는 건데 줄고 있어요. 양이온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럼 개수가 너가 더 크고 너가 더 개수가 작다는 뜻이야. 그치? 너가 개수가 크고 너가 더 작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미지수를 그냥 아무거나 때려박아도 괜찮고, 그쵸?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 내용을 배우면은 바로 그냥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논리적으로 좀 설명해줘야 되니까 뒷 내용을 아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너 그냥 M개라고 하자 라고 하면은 하기 싫잖아. 그래서 그냥 얘를 그냥 한 개라고 쓰는 겁니다. 일단 한 개라고 써. 한 개라고 써. 그치? 그럼 전자 두 개 먹는 놈이죠. 그쵸? 얘는 전자 몇 개 뱉는 놈이야? C개 뱉어야 돼. C개 뱉어야 돼. 어감이 좀 그런데요. C개 뱉어줘야 됩니다. 그쵸? 근데 두 개 뱉었대. 정신 나가지고 개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C분의 2를 써야 돼요. 정확하게는. 그쵸? C가 C 플러스가 되면서 C개의 전자를 갖다가 뱉잖아. 근데 너를 지금 두 개의 전자로 바꾸지. 그럼 전체적으로 C분의 2배 하자는 거 아니야. C분의 2배 하자. 그쵸? 너는 C분의 2개가 만들어지고 C분의 2개가 소모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복잡해. 그쵸?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마음에 안 들어. 일단 마음에 들게 해줄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감소했다며. 얘랑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반응이라며. 그럼 1이 C분의 2보다 커야겠네. 양변에 C를 곱하면 되겠죠? C는 양수일 테니까 C는 2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얻는 거야. 그쵸? 그럼 우리가 기억력 디귿에서 다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 디귿 봅시다. 자, 기억. 나에서 C는 전자를 잃는다.
C는 어때요? 전자를 잃어버렸죠. 두 개 잃어버렸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다, 산화된다, 맞는 말입니다.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 이온 한 개의 전화량은 C이온이 A이온보다 크다. C이온. 전화량. A이온의 전화량이죠. C이온이 A이온보다 큰 거 맞는 선지입니다. 디귿. 틀렸다고 아까 했었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니은 선지가 조금 열받는 포인트였어요. 그쵸? 요걸 이제 이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따가 알려주겠습니다. 뒤에서 바로 스킬 할 테니까 그거 하고 나서 나가 나중에 집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니은 선지 하는 거.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 4번 문제 같은 이런 추론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했어. 요걸 잘해야 우리 뒤에 걸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40 쪽으로 가겠습니다. 분석반의 양적과